안녕하세요. 낭만공돌이입니다. 오늘은 사업계획 왜 세 줄이면 충분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업을 정의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 어떤 상상 속의 고객을 가정을 하고 그 고객이 언제 왜 어떻게 우리 회사를 이용하는지 그렇게 묘사를 하면 그게 사업의 정의가 되겠죠.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목표 시장으로서 사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활동하는 회사야. 이렇게 하면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정의가 되겠죠. 세 번째는 업인데, 네.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보면 내 사업이 넓게 봐서 어느 종류의 사업인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소매업, 정보 처리업, 그죠? 아니면 교육업 이런 식으로 뭐 자문업 이런 식으로 내 사업이 어떤 영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뭐 한국어로는 업, 영어로는 이제 비즈니스 도메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업의 개념을 소개해 드린 거는 결국에는 업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 우리가 어떤 업이 있다 그러면은 보통 그 업을 관통하는, 그래서 그 업 자체를 정의해 버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 문제를 저는 업의 본질이라고 불러요. 업의 본질이란 단어는 쓰시는 분들마다 다르게 쓰는 단어긴 해요. 학술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업의 본질이라고 할 때는 그 업을 관통하는 모든 그 업의 종사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문제라는 맥락에서 제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업의 본질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어, 거기에 모든 것을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업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일단 프로덕트 마켓 핏 PMF가 맞지 않습니다. 프로덕트 마켓 핏은 들어보신 분들은 또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 시장에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 단계까지도 못 가보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써서 망하죠. 그래서 PMF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장에 존재하는 수요인지. 근데 이 업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PMF도 맞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포인트 오브 페리티가 부족해집니다. 업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포인트 오브 페리티는 뭐냐면 유사성이에요. 유사성. 내가 이 산업 영역 안에 있다는 징표.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방 세제를 개발했어요. 근데 너무 용기 모양이 달라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주방 세제인지를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 주방 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고객이 딱 봤을 때 바로 이건 뭐다 하는 그 인식적 범주를 이탈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케팅비가 훨씬 많이 들어요. 이건 주방 세제인데 이런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지. 이건 주방 세제가 아니에요. 뭡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과도한 마케팅비가 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업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기본적으로 포인트 오브 페리티도 어긋나게 돼요. 그래서 인식적 범주, 고객들이 이걸 딱 보면 뭔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다 종합해서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는 곳에 돈, 시간, 인력 낭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업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럼 제가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 얘기들은. 그래서 업의 본질이 뭐고 그 문제가 뭐고 이렇게 좀 와닿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을 예시로 가져왔냐면 온라인 커머스업을 가져왔어요. 이게 뭐 법률적 분류 체계는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온라인 커머스업이라고 하면 대충 어떤 사업 하시는 분들인지 알죠. 이 온라인 커머스업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이 회사들이 해결해야 되는 당면한 문제,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전사적인 전략과 자원을 집중하는 그 문제 하나가 뭘까요? 바로 같은 상품을 판다는 문제입니다. 같은 상품.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동원 참치캔을 가져왔어요. 쿠팡에서 여러분들이 사신 동원 참치캔과 SSG에서 산 동원 참치캔이 다른가요? 아니죠. 완전히 동일한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쿠팡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 동원 참치캔을 쿠팡에서 사야 될 이유를 만들어야 되고, 그죠? SSG 입장에서는 이 동원 참치캔을 SSG에서 사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업의 본질, 이 업을 정의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게 이 산업을 정의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냐를 좀 보기 위해서 이걸 해결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이 업에 있는 회사들은 첫 번째 고민해야 되는 것은 같은 상품임에도 왜 여기서 사는가? 거기에 이제 쉬운 답이 하나 있죠. 첫 번째는 가격을 더 싸게 만들면 됩니다. 그죠? 같은 상품인데 더 싸게 팔면 된다. 그래서 더 싸게 파는데 그럼 어떻게 더 싸게 파냐? 어차피 똑같이 사와서 물건 떼서 똑같이 배송하는 건데 어떻게 더 싸게 팔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뭉쳐서 모든 상품은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비싸지기 때문에 뭉치면은 싸지기 때문에 뭉쳐서 이걸 더 싸게 파는 그런 종류의 시도를 해보겠다 한 것들이 뭐였어요 옛날에? 그게 소셜 커머스였습니다. 소셜 커머스였고 지금은 소셜 커머스들이 많이 달라졌죠. 풋마켓화되고 이랬는데 올레이즈라는 회사가 계보를 잇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상품을 파는데 내 거에서 사게 하는 방법이 뭐지? 가격을 더 싸게 하면 돼. 어떻게? 뭉쳐서 더 싸게 하면 돼. 하면은 우리가 사업이 정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소셜 커머스는 그게 그 사업이에요. 그 사업의 본질이. 그죠? 업의 본질로부터 내 사업의 본질까지. 바로 이렇게 단계별로 생각해 보면 정의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 배송과 반품을 빠르고 쉽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상품이 같더라도 배송과 반품이 더 좋으니까 내 거에서 사지 않을까? 이런 접근을 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로켓 배송입니다. 로켓 배송. 그래서 쿠팡의 사업은 업의 본질의 답으로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쿠팡이라는 사업의 핵심적인 정의입니다. 조금만 더 온라인 커머스 워낙에 크니까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예 그러면 같은 상품을 파는 걸 나는 부인하겠다. 무조건 다른 데 없는 특이한 상품을 하겠다. 그런 특이한 상품이 어디 있냐? 수공예품이 있다. 그러면은 아이디어스 사업의 정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아니면은 같은 상품을 팔지만 그거를 탐색하고 비교하는 거를 잘 만들겠다. 그런 방식이 탐색하고 비교하는 것이 더 쉽고 즐거운 과정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은 뭐 검색 엔진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나와나 네이버 쇼핑이 그런 방식으로 같은 상품을 파는 것을 해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같은 상품이지만 진열을 더 잘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손이 더 나가지 않을까? 그럼 우리 것에서 더 많이 사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해보겠다 하는 것들. 그래서 큐레이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퀄리나 퀴닛 같은 퀴닛은 패션 회사고요. 패션 판매 회사고 퀄리는 음식입니다. 의식주에서 그렇게 큐레이션을 통해서 플레이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우리가 업의 본질을 정의하고 그게 문제잖아요. 업의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정의하면 그 회사의 에센스가 딱 뽑힙니다. 그죠? 그것만 알면 이 회사가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고 어떤 전략을 하고 있고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 온전히 다 파악이 됩니다. 자, 이제 업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업의 본질이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니까 한 업이 있다고 해서 그 업이 영원히 같은 본질,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시대가 변하면 업의 본질도 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업은 옛날에 이제 황의 법칙 아니면 무어의 법칙, 저는 이제 한국을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황의 법칙을 넣었습니다. 무어의 법칙은 뭐였냐면 이 반도체의 집적도, 조그만한 그 크기에 얼마나 많은 소자들이 들어가는지가 뭐 1년에 2배씩 뭐 늘어난다. 무어의 법칙, 황의 법칙 이런 법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집적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작은 면적에다가 많은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 그 소자들을 구겨 넣을까? 그게 이제 업의 본질이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그래요. 지금도 반도체 종사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신제품을 개발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집적도를 올리는 거, 동의어로 쓸 정도로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조금씩 이 업의 본질도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배터리를 오래 써야 되니까 집적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집적도를 높이면 전력량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표가 바뀐 거죠. 목표는 이 배터리가 오래 갈 수 있게 반도체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래서 모바일 시대에는 업의 본질이 전력량 감소 경쟁 잠깐 그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에는
메모리 병목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CPU나 GPU, 여긴 GPU네요. 어쨌든 그 연산을 하는 어떤 장치가 있고, 그다음 저장을 하는 장치가 있는데, 저장하는 장치에서 뭘 꺼내 와서 연산을 한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연산 속도는 엄청 빠른데 이 저장소에서 이걸 꺼내오고 다시 집어넣는 그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병목이 있다. 거기가 제일 느린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게 요즘 반도체업의 본질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HBM, PIM이라고 되어 있죠.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하이닉스도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칩 족도를 높이자 하다가 지금 이런 메모리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그런 반도체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게 이제 모든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업의 본질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업의 본질은 계층 구조로 존재하기도 해요. 산업 분류 체계,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업도 그 상위 업이 있습니다. 하위 업이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것과 큰 포괄해서 하는 게 있어요. 큰 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세부적인 하위 업이 세부적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냥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쉽게. 예를 들면 요즘은 조금 시들하지만 P2P 대출 산업이 있습니다. 개인 간 대출을 중개해주는 그런 산업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의 본질은 누가 대출을 갚을지 안 갚을지 구분하는 문제. 결국은 신용평가의 문제죠. 은행처럼 일괄적으로 신용점수를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약간 제도권 밖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갚을지 안 갚을지 예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률이나 이런 건 문제가 없어요. 이자율이 P2P는 높기 때문에. P2P는 결국에 그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돈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급하는 사람들은 이자를 기대하고 채권을 사는 그런 어떤 채권 투자 형태랑 비슷한 거죠. 이거랑 이제 이웃사촌으로 금융투자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식을 사는 거 예를 들면 주식 사업을 관통하는 본질은 이거죠. 어떻게 잃지 않을 것인가. 물론 뭐 수익을 얼마나 낼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관심이 있으시겠죠. 급격한 수익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관통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금융 투자를 하는 거가 궁극적으로는 안 잃는 게 중요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잃지 않을 것인가. 그게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 투자 방법.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가격보다 가치가 더 큰 것만 사겠다. 그럼 안 잃겠지. 추세 추종 매매. 오르는 추세가 있을 때 들어가서 내리는 추세로 전환되면 탈출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내리는 걸 다 겪지 않고 잃는 폭이 제한이 되겠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추세 추종 매매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업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엔 어떻게 잃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결국엔 금융업으로 묶이죠. 실제로도 산업 분류 체계에서 금융업으로 묶입니다. 금융업은 이 두 개의 업의 본질을 포괄하는 업의 본질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게 금융업을 관통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업 전체의 문제의 하부 문제로서 더 디테일한 문제로서 누가 대출을 갚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잃지 않을 것인가가 존재를 하는 거고 이 업의 하부 업으로서 금융투자업과 B2B 대출 산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업의 분류 체계에서 더 세부적인 걸 보느냐 더 큰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계층 구조로 업의 본질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영상 여기까지 보셨으면 사업계획 세 줄로 쓰는 법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하고 있는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업 전체를 가로지르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즉, 업의 본질이 뭔지 일단 씁니다. 그죠? 이런 게 이 업의 본질입니다. 저는 그 업의 본질을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 해결은 이래서 가능합니다.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소셜 커머스는 같은 상품을 파는 것이 업의 본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다른 플랫폼들보다 싸게 파는 방식으로 해결을 할 겁니다. 어떻게 싸게 파냐면 뭉쳐서 사면 기본적으로 도매가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업의 정의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계획이 세 줄만 들어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파악하는데도 충분하고 소개하는데도 충분하고 설명하는데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은 세 줄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사업 계획을 세 줄로 쓰진 않죠. 더 복잡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 PPT 한 20장, 10장에서 20장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그럼에도 여러분들께서 세 줄로 요약해 보는 건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세 줄 요약이 안 되는 것 자체가
PMF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업의 본질을 몰라서 세 줄 요약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육업에 있는데 교육업의 본질이 뭐예요? 라고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온라인 교육업의 본질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대답을 할 자신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 창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못하는 상태로 창업을 했고 지금은 대답을 잘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상태로 무작정 창업을 하기보다는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관련 경험과 통찰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꼭 무슨 서류로 정리되는 문장을 정리되는 게 아니더라도 비슷한 업을 하는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문제들에 집중하고 있고 그게 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아니면은 이 회사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본질이 아닌 곳에 집중을 하고 있네 이런 것도 좀 목격해보고 그렇게 해보고 창업해도 늦지 않습니다. 창업 언제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좀 부끄럽네요.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어서 어디에도 없는 업 소속입니다. 보통 그런 사업은 시장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수요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아까 TMF 얘기의 연장선상이지만 아무도 사지 않을 거 열심히 만들어서 망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큰 발언입니다. 이 업이 과거 업이랑 좀 완전히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AI다 그러면 AI라는 기술은 너무 새롭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AI라는 것을 활용하는 방식을 보면 결국 인간은 수천 년 동안 하던 일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무에 활용한다. 보고서를 쓰는데 활용한다. 4,000년 전부터 보고서 편지 썼었죠. 4,000년 동안 해오던 일인데 이제 AI를 통해서 어시스트를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귀족들이 자기 부하들한테 받던 거를 AI를 통해서 받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 업의 연장선상인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고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의 패턴이라는 것은 수천 년 동안 크게 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 줄로 정의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